설득의 7가지는 총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보답, 약속과 일관성, 그다음에 사회적 입증, 그다음에 호감과 우정, 그다음에 권위, 희소성, 대조.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 보답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절을 받거나 뭔가 상품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체험을 했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뭔가 구매를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케팅 하실 때 핵심은 고객들에게 되갚아야 할 마음의 빚을 하나씩 만들어. 작은 선물을 한다든지, 뭐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뭐 손편지를 한다든지. 그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처럼 뭔가를 줌으로써 고객이 내가 구매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게끔 마음의 빚을 주는 그게 이제 보답. 근데 저는 그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보답 이상의 법칙.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 보답의.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과 약속인데 이거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말과 일치된 행동 등을 하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한테 아주 작은 개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그 큰 어떤 상품, 뭐 많은 상품을 이렇게 상담을 하기보다는 작은 어떤 경험을 체험을 하게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사교육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떤 상품, 교육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뭔가 우리 고객으로 이끌어 가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은 기존 거래처는 계속 그 내 고객을 내 거래처를 유지하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고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보통 그 회사들이 그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만약에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사회 교육 뭐 이렇게 인재 양성 교육을 할 때 처음부터 많은 큰 어떤 단위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의 한 10명, 그다음에 20명 정도 교육을 해보고 샘플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이제 파일을 키워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고객한테 기존의 고객 그 서비스를 받고 사교육을 하고 있는 고객한테 뭔가 많은 어떤 상품을 안내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늘려가는 방법이 저는 여기서는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증거인데 보통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 구매평을 우리가 이제 리뷰를 달기 위해서 왜 포인트도 지급하고 뭐 리뷰 작성을 해주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사마다. 왜냐하면 이 구매평 리뷰가 그 고객들의 그 어떤 그 구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도 왜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아마 그 리뷰를 보시고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실 때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상품 인기 아이템 뭘 살지 모를 때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최고 베스트 상품이고 가장 잘 나가는 거고 가장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같은 데는 이제 서울대 몇 명 합격했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산은 돼지국밥이 유명한데 제가 자주 가는 국밥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문구가. 저희 집 국밥을 드신 모든 분들이 국물이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맛있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나 어느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신설동이다 그러면 대부분 신설동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그 회원들은 저희 수업을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그런 증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상담의 어떤 그 체결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호감인데 이거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하면 믿어지잖아요. 호감을 갖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감이 호감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죠. 관심도 갖고 우리가 공감대를 쌓고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 들고 또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고 또 칭찬을 하고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서두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을 형성하는 어떤 내용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 그 전화 응대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모든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대면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공감대를 하는 부분. 이게 마케팅의 황금률인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상담자가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받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두렵잖아요. 그 고객들은 대부분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세일즈맨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 그 고객들은 손해에 대한 내가 이거를 구매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손해를 입히지 않는 상담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상담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담자가 되면은 그 고객이 그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이고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거는 인생의 황금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마케팅의 황금률인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대접하면 뭔가 소개도 이루어지고 많은 걸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권위인데 대부분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구해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왠지 그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인터뷰랑 어떤 대학의 교수, 어떤 기관의 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상담을 진행하실 때 우리께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좋습니다. 우리 상품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사람의 추천. 그래서 왜 똑같은 어, 그 예를 들면 뭐 병원을 갔는데 뭐 물리치료를 받는데 똑같은 물리치료를 받아도 자격증이 있고 어떤 뭐 수상 경력이 있고 그런 사람의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상담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전문 자격증, 어떤 수료증 그런 것들도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제 제복 같은 경우는 제복의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경찰 제복을 입고 뭔가 이렇게 거리에 나가 있는 경찰을 볼 때 왠지 순응을 많이 하잖아요. 순종을 하게 되고 잘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장에서도 상담자가 제복까지는 아닌데 상담자 전문가의 복장을 이루어진 상담하고 그냥 이렇게 캐주얼한 어떤 복장의 상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면에서. 근데 저는 온라인에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고 우리가 이제 고객 문의 응대를 할 때 이런 제3자를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대면할 어떤 교사들을 안내를 할 때 15년간의 경험 있는 전문가가 진단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된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신 이렇게 PR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권위를 좀 활용하는 심리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SBS, KBS, MBC 방영 벨 고깃집인데 벨자 빼면 나머지는 SBS, KBS, MBC가 권위거든요. 뭐 요즘 부산에도 뭐 백종원 그 3대 뭐 천왕 맛집 하면은 굉장히 줄 서 있고 그는 권위거든요. 그런 것들 분명 있고 희소 가치의 원칙인데 사람들은 이제 갖기 힘든 것을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홈쇼핑에 뭐 한정판, 타임세, 이번 구성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많이 누르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소 가치의 원칙도 좀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희소성의 원칙에서 한 가지 좀 필요한 게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일 때 손실이 무엇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고객이 갖는 손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적 향상 코칭을 안 받았을 때와 받았을 때 이익인데 안 받았을 때는 어떤 손실 이런 것도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한 게 이제 애플 광고예요. 애플은 자기 제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굉장히 어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유니크한 그런 자부심. 그래서 희소가치의 원칙도 한번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주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인데 비싼 것부터 하고 좀 저렴한 거. 왜 집 보러 갈 때도요.
보통 세 가지 집을 보면 부동산에서는 가운데 걸 이제 선택하게끔 만들거든요. 비싼 집, 그다음에 아주 싼 집, 그다음에 이제 중간 집. 그럼 중간 집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 심리. 예전에 저는 상담을 할 때 단계를, 저는 제가 고객한테 제시하고 싶은 등급은 C 단계의 어떤 상품을 제시하는데 ABC들을 다 설명을 하죠. 그리고 C 단계가 고객 마음속으로 가장 마지막 등급은 아니고 가장 높은 등급은 아니고 C 등급 정도의 상품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이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고객 심리가 너무 부담되거나 너무 낮거나 이런 선택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어떤 등급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의 이제 7가지 그 심리인데,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여러분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에 어떤 광고를 진행하실 때 요런 어떤 그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연구를 하시고 마케팅 활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까